정기국회에서 구현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단식도 결국 검찰 수사를 앞둔 이기적인 방탄 단식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재명의 단식, YS의 단식, 지금 잘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서도 제가 논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관련 칼럼, 요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현재 이슈에 대해서 잘 뒷받침이 되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중앙 칼럼입니다. 중앙 서경호의 시시각각 논설위원인데요.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에 대한 어떤 소식이 들리더라도 그것에 연연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민주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호소요 당부입니다. 1983년 5월 18일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나섰다. 광주 민주화운동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00명이 넘는 경찰과 정보원들이 서울 상도동 자택을 삼엄하게 포위한 가운데 단식 투쟁이 시작됐다. 민주화 투쟁으로 구속된 인사, 석방, 또 언론의 자유 보장, 세 번째 직선제 개헌과 반민주화법 폐지 등 민주화 5개 항 요구를 내걸었다. 부인 손명순 여사가 성명서를 외국 언론사에 전화로 직접 낭독해줬고 외신들은 일제히 세계에 타전했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로 YS의 단식 돌입을 보도한 국내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 YS가 단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내 언론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고 단지 해외 언론사, 외국 언론사에는 손명순 여사가 직접 전화로 낭독을 해서 불러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식 8일차에 강제로 YS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 진료와 음식은 단호히 거절했다. 단식 11일차인 5월 20일, 28일 전두환 정권이 가택연금 해제를 제안하며 외유를 권했다. YS는 나를 해외로 보낼 방법이 있다. 나를 시체로 만들어서 해외로 붙이면 된다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 동조 단식이 국내에서도 이어졌다. 미국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 일본 사회당 등의 지지 성명이 나왔다. 국내 언론도 정권의 보도 지침을 우회해서 모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가 화제다 등의 방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단식이란 얘기를 그때 안 썼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요. 모 재야 인사, 이게 바로 YS죠. 식사 문제가 화제다. 그러니까 단식이란 얘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 문제, 식사를 거절했다는 뜻이겠죠. 이 정도로 국내 언론을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모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게 YS의 단식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제 단식 23일째가 한계였다. 탈진한 YS를 대신해 김동영 비서실장이 성명서를 대신 읽었다. 앉아서 죽기보다는 서서 싸우다가 죽기 위해 단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대로 죽는 것보다 서서 싸우다 죽기 위해 단식을 중단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YS의 단식은 지금 다시 봐도 비장미가 흐른다. 상도동 김영삼 도서관 1층의 YS 기념 전시 공간에서 당시 성명서를 찾아봤다. YS의 손 글씨가 A4 용지 10장을 빼곡히 채웠다. 가택연금의 외부 인사의 방문도 봉쇄된 창살없는 감옥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쓴 날짜는 5월 2일, 단식에 돌입하기 보름 전에 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리를 마쳤다. 민주주의를 향한 힘과 지혜의 결집이 중요하다. 민주진영의 단결을 호소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 망명 중이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즉각 호응했다.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현지 항의 집회에 참석하고 뉴욕타임즈에도 기고했다. 이듬해 YS와 DJ가 힘을 합쳐 민주화 추진협의회 즉 민추협을 결성을 했고 1985년 2월 12대 총선에서 신민당 돌풍으로 이어졌다.
YS의 단식이 초롱성 같은 전두환 독재에 균열을 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85년 2월 이때가 제가 대학 4학년 때인데요. 12대 총선에서 신민당 돌풍, 이때의 신민당 총재가 YS도 아니고 DJ도 아니고 이민우 총재였습니다. 이민우 총재, 이렇게 후덕하게 생긴 그분이죠. 그분이 신민당 대표를 맡아서 물론 YS DJ가 전적으로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돌풍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재명 얘기를 거론을 하겠죠.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다수당 대표가 단식이라니 참 뜬금없는 반응이 나올 만하다. 단식 이유가 궁금해서 당시 발언 전문을 다시 찾아봤다. 이렇게 이재명이 단식 이유를 내겁니다. 정권의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합니다. 진영 대결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는 국민이 꽤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만은 않다. 그 스스로도 인정을 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글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물론 뭐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맞받들이는 그런 국민들도 적지 않게 계실 겁니다만은 정말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삶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참, 대한민국 삶의 그 굳건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허황된 선전선동 문구가 정말 참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계속 칼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에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성남시 등 경기도의 부자 지자체로 가는 재정 일부를 가난한 지자체로 돌리는 개편안이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성남은 분당이라든가 이런 그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 지자체의 재정 일부를 아주 이 시골 어디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가난한 지자체로 돌리는 개편안 이거 절대 반대한다. 왜? 우리는 지금 성남 분당 이런 거에 아주 먹고 살만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동의하기 힘들었다. 참 이기적인 주장이었다. 이념보다는 민생, 갈등보다는 통합, 사익보다는 국익, 국회에 설치한 단식 텐트에 내건 구호였다. 이 아름다운 말들을 먼저 정기국회, 지금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국회에서 구현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단식도 결국 검찰 수사를 앞둔 이기적인 방탄 단식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YS의 단식, 이재명의 단식 얘기를 한 칼럼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리뜰님, 뭉치님, 코로나님, 용기미님, 네. 분당 판교 임꺽정님,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민주당 대표부터 범법자 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수님, 박재환님과 또 이님이 어디 다른 데서 한번 보신 모양입니다. 뱃살 그대로입니다. 박재환님. 박재환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총선도 부정선거를 해서 그렇지 부정선거가 민주당에서 장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리뜰님. 우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필요. 코로나19님, 김박사 안녕하세요. 코로나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김박사가 무조건 배지를 달 겁니다. 그리고 국힘이 200석 됩니다. 우리 소리뜰님. 총선에서 대선이 아니죠. 소리뜰님. 12간 12간 단식하고 12시간 사라짐 반반 치킨인가요? 박경련이 반반 치킨인가요? 이른바 뭐죠?
양념 반 치킨, 프라이드 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게 반반 치킨인데 정말 12시간 단식하고 싹 자기 방으로 가서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오얏나무에서 각근을 매라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 소년의 말을 저렇게 빌미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단식을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런 그 시시콜콜한 그 텀블러에 뭐가 들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죠. 제 옆에서 MBN에 토론을 한 예, 김수진, 이수진인가요? 민주당 의원. 그렇군요. 분당 환풍기 붕괴 사고 이재명 축사까지 하고 면 앞에서 관람까지 하고 나랑 뭔 상관이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김태식님이 정확히 예. 어제 TV 잘 봤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김선웅님이 예, 말씀하셨군요. 어제 잘 봤습니다. 이수진은 범법자 아닙니까, 우리 김선웅님. 네. 예, 그 뒤로도 많이 들어오셨군요. 김선웅님, 한나님, 김태숙님, 서가연님, 문미연님, 박재환님, 이덕수님, 유치빌님, 예,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